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든가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흔히들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그저 나대면서 입으로야 아주 번드르르하게 입담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저들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에어컨이 펑펑 터지고 아주 시원할 정도로, 추울 정도까지 시원한 곳에서 하는 말이니 더위를 먹었네, 더위를 먹어서 저렇게 막말과 행동을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배지를 달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제 파악을 못한 채에 마구잡이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지지보다도 월등 뛰어난 조국당의 조국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주제 파악을 좀 해라,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자기 입으로 하게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자신들은 전기료를 내지 않은 국가시설에서 더위 모르고 아주 시원한 가운데서 내뱉고 있는 말이지만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짜증이 나고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총선거 때에 꼴에 당대표를 하지 않겠다, 지난 총선 때에 한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니까 다시는 할 자리가 아니다, 절대 다시 하지 않겠다, 제 앞에서 당대표 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때에도 당대표로서 잡혀가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렸던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었습니까? 천하의 이재명인데 감방을 안 가려고 얼마나 애써 왔는데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나중에 지자체 후보자의 임명권까지, 그러니까 당대표하면 2년의 권한이 부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후보자 임명에도 끝까지 관여하겠다 해서 당원과 당규를 고쳤던 것이 누구 때문에 고친 것입니까? 당대표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왜 당대표 사직을 하겠는가, 이렇게 사직서를 내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저보고 당대표 다시는 하라고 말씀하지 말라, 얼마나 가증을 떠는 위선의 얘기입니까? 하기야 이재명의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재명 측근들 외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국회 때에 방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꼼수에 꼼수를 펼쳤습니까? 위장 탄식까지 해가면서 그것을 피해왔던 이재명인데, 아무튼 이재명이 당대표 후보자, 보나마나한 당대표 이재명이 되지만 형식적인 기자회견을 어제 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기 때문에 잠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성주 기자가 아주 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 여자분이 기자라고 얘기하는데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이 기자의 탈을 쓰고 있는지. 성과를 내는 일하는 민주당 국회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후보의 고견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후보의 고견이라니 이것이 질문다운 질문입니까? 여기에 무슨 고견이라는 극존칭의 경어까지 써가면서 아부를 떱니까? 저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기자의 머리에서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이런 질문을 한다. 아부성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띄우기 위한 홍보성의 아부성 질문 아니었었습니까? 한마디로 역겨운 것이죠. 어떻게 그러면서 기자 행세라고 있습니까? 여기 기자의 그 각본에 따라서 이재명이 청산 유수처럼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하는 얘기 들어보시죠.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무책임한 무능함을 넘어서 무책임한 여당은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주 여당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 대표 후보자로 나선 것, 자기 당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 기록에 남을 것이다. 뭘 하자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건 되고 이것은 안 된다. 거기에 우리가 붙여가면서 이것도 하자 해야 이것이 협치죠.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를 할 텐데 하자는 것은 없고 우리가 그나마 뭘 하자고 하면은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협치라는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이재명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당이 해코지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정치판을 보면서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협치를 하고 싶다. 협치라는 용어가 정부 여당에 무조건 굴복해서 정부 여당에 끌려가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협력해서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치다. 언제든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참 훌륭한 질문에 멋진 이재명의 말대로 책임지는 당대표 후보자의 소신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이 언론이 해야 할 질문입니까? 이런 사람도 기자 맞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표현이 일본말을 씁니다만은 쪼찌그해도 어느 정도 선을 넘지는 말아야지요. 아부성 질문을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할 기자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자기 머리간에는 오늘 기자회견할 때 이재명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그것이 아부성 질문 아니겠습니까? 기껏 생각해낸다는 것이 이 정도 질문입니까?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그런 기자지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니, 협치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이 발목을 잡고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협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봐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협치라는 이름 아래 과도하게 입법 독주 내지는 일방 밀어붙이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 지금 과방위에서 법사위에서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매일 보고 있을 텐데 그 일방 독주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정인지 이것이 협치의 과정인지 한번 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협치냐? 무책임한 정부 여당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밀어붙이는 법조항들 노란 봉투법부터 방송 장악법 네 가지 법을 갖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전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할 텐데 왜 그때는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야당이 되니까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법을 네 가지를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왜 기자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문이 없습니까? 야당의 폭주와 입법 독주에 대해서 만행에 대해서는 한마디 질문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언론이고 기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이걸 기자회견이라고 마당을 깔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기자라면은 아픈 질문, 까칠한 질문을 던져서 당사자 답변이 어렵게끔 만드는 그 과정도 하나의 질문 과정인데 답변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과정인데 답변인데 지난번에 외신 기자회견 때에 이재명의 표정 기억하셨습니까? 우리 기자들은 국내의 기자회견들은 다 그저 홍보하고 PR하고 아부성의 질문만 하는데 급급했었는데 외신 기자들이 날카롭게 이재명의 지적을 했었을 때에 이재명이 어떤 표정을 지었었습니까? 그것이 기자고 언론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인데 어느 누구도 어느 기자들도 이재명에게 아픈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 좀 속된 표현을 한다면은 언론 볼 것 다 본 것 아닙니까? 기본기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랍시고 나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기자가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 언론 자체도 기자도 어용소리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조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가관이죠.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자, 이재명과 조국,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또 조국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조국이 범죄 동호인들을 모아놓고 최고위를 열었었죠. 바로 어제입니다. 범죄 동호인들 최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가졌었는데 조국이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3년도 간당간당한 대통령인데 너무 겁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넘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실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군부를 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은 15건을 합쳐서 20건이 넘게 되는데 집권 기간 중에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단연 1위이다. 가히 거부왕이라고 칭할 만하다. 이렇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뭐 아니 자기네들의 입법 독주하고 다수의 의원으로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까 대통령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서 온당한 합법적인 법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됐으니까 이것을 탓하는 것은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지금 범죄인 아닙니까?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감방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감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인간들이 자기 살려달라고 계속 허공에다 대고 아우성치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조국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협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수가 있어서 협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무슨 협치, 돌아서서는 협치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조국. 당신은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이 법들 다 미루고 통과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 아니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윤석열을 매도하는 것. 누가 인정하고 누가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조국이 하는 얘기가 특히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검은 무조건 틀어막고 보는 특틀막 거부권이다. 거부왕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조국 당은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추위를 구성해서 법적, 정적 의혹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조국 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라인 이후의 경영권 논란, 잼버리 관리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언론 장악 등 세 가지는 국정조사 대상이다. 최상병,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3특검도 약속한 바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좋아요. 터진 입으로 무엇인들 주장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조국이 언급했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남용했다 하니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법을 전공했다고 하면은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지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은 기사로서도 가치가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기자들이 포장까지 해서 언론으로 전해주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넘치는 자유로운 나라입니까? 여기에 또 조국이 아는 것이 법이라고 또 한마디를 거둡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재추진과 병행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을 했었거죠. 우선 최상병 순직 사건의 국가기관 개입과 수사 방해 행위 등을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에서 청문회까지 열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또 김여사 종합특검과 한 대표 특검,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도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 특검에 준하는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조국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귀하와 배우자의 범죄 혐의가 영원히 덮이지는 않는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이를 떠받치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한다. 당신들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권력이 영원하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해찬이
20년, 50년 운운했던 사람이 민주당 사람이었지.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20년 집권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조국 씨, 그래도 명색이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한 사람이 기억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조국이 하는 그런 망언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개탄스럽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가 마지막에 끝부분에 쓴 용어 중에서 재미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아니, 김건희에게 월급 주고 있습니까? 방탄차 제공하고 있습니까? 김건희가 결제 도장을 찍고 있습니까? 법을 안다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여론을 자기 쪽으로 인용하기 위해서 거짓 난동질,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조국을 통해서 처음으로 김건희가 공동정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두 분이 있는 겁니까? 하기야 조국이 형편이 없는 교수다. 이것은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이미 전에 90년대에 다 밝혀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조국이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서울대 법대생들이 인정을 했던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오상방위 사건. 그때 얘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국에게는 형법 교수라는 그 직함이 평생 가도록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부끄러운 사건이었었습니다. 형법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형법 조문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헌법처럼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것이 형법 사건인데, 자기가 법 조문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 조국이었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한 무식한 사람이지요. 법전의 판본이 잘못되어 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의 문제가 됐던 그 책 법전이 현암사에서 만든 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올해의 이 법전은 파본인가? 왜 이 법 조문이 없는가라고 계속 찾아보면서 헛소리를 했던 것이죠. 듣고 있던 학생들이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건넵니다. 교수님, 우리 형법에는 그런 법조문이 없습니다. 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이 많지도 않은데 그걸 전공했다라고는 조국이가 학생들 앞에서 망신, 그것도 아주 개망신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조국에 대해서는 실력이 없는, 형편도 안 되는 그런 교수다, 학생들이 불신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 형법 자체에 그런 조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국은 이 책이 파본이 됐나, 올해 나온 책은 파본이 됐나,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이 정도로 무식한 자가 당 대표라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그 꼴이 우습겠습니까? 왜 공부 못한 놈들 책 타령하고 부 타령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꼭 그 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지성들이 모여 있다는, 그것도 서울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재원들이 몰려 있다는 법대생들, 형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그런 개망신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교수라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강의도 안 하고 봉급 받아먹었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었습니까? 이런 범죄인이 당 대표가 됐으니 이 나라의 정치가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이런 자를
민정수석으로 발탁을 했었고 장관을 시키려다가 쪽박을 찾던 것 바로 그 사건 아니었었습니까?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쓴 웃음이 나오네요. 내일이 가을의 문턱인 입추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재명과 조국의 감방 소식이 곧 들려올 테인데 아참 지금 숨을 죽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또 하나 닮은 친구가 하나 있죠. 막내 이준석이. 이준석이도 똑같이 이재명과 조국, 이준석이가 청소 대상이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입추입니다. 가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할 그런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국회의 가을맞이 대청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위장 배지를 달고서 국민들의 혈세를 오늘도 축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